예, 반갑습니다. 김중호 인사드립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111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물건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최근 6.17 대책으로 정부에서 21번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48곳, 조정 대상 지구 69곳을 지정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도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입니다. 브릿지 땅은 도시와 도시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우선 개발이 가능하다입니다. 최근 박달 스마트밸리에 있는 탄약고가 이전하기로 결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총 135만 평의 테크노밸리가 들어갑니다. 현 정부 5대 공약에 들어가고 해당되고 이재명 도지사의 첫 번째 공약에 해당됩니다. 다음, 그린벨트 환경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 적성도, 임업 적성도, 경사도, 표고, 식물 수질, 이렇게 6가지인데 임업 적성도는 40년 된 나무가 있는가, 40년 이상 된 나무가 있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경사도도 가장 중요합니다. 표고는 인천 앞바다 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물은 희귀한 식물이 있는가, 수질은 지하수 오염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취락지구와 단절 토지를 우선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합니다. 현재 판결문이 나왔죠. 오세훈 변호사 외 20명의 변호사가 제기한 위헌 판결의 결정이 났습니다. 1, 2등급은 보존 녹지와 생산 녹지와 공원에 해당되고 3등급에서 5등급은 도시지역의 자연 녹지로서 도시계획 용지로 분류가 됩니다. 9만 평 이하, 즉 30만 평방미터 이내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땅의 경우 지금 한창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가 지금 개발 중인데 최소한도 20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린벨트 투자로 1,000억을 번 사람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사리 백합회 우측에 있는 땅으로서 가야 공원입니다. 이옥진 회장이란 분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책을 냈죠. 또 저질러야 성공한다는 책입니다. 도시에 가족들이 놀러 나오는 공원이 목표고 축사를 많이 지어놨었는데 그것이 돼지갈비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도 들어갔고 캠핑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기를 그린벨트는 막차가 없다, 그린벨트는 황금 땅으로 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시흥시 아파트 사업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공역 옆에 금강 펜테륨 아파트 부지와 제1 풍경채 아파트 부지는 경쟁률이 무려 516대 1,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은 미분양이 없습니다. 시흥시청역에서 서울까지
광역버스로 20분이 소요되고 신안산선을 이용할 시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6.17 대책인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을 말씀드리면 5명이 진단을 했습니다. 박원갑씨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 말하기를 법인 거래나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세금, 대출 거래 등을 막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신교원 교수가 말하기를 정부 대책은 단기적으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요자마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수요자가 대출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자산 증식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다. 풍선 효과는 끝났다. 올해 빚내서 갭 투자면 폭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나중에 무진장 많이 오를 것이다 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 양지영 RNC 연구소장이 말하기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전면적으로 확대했고 전반적으로 규제 대책들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장재현이라는 분 리얼투데이 본부장이 말하기를 6.17 조치 핵심은 돈줄을 조이고 자본력 있는 사람만 주택을 사고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는 제한해서 주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 것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김학렬 부동산연구소장이 말하기를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48곳은 서울 전 지역 25개 25곳 서울 도시가 있죠. 구청이 25개입니다. 전부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과천, 분당 등 대부분이고 또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 3개,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4개, 대구의 수성구, 세종시 이렇게 총 48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장 10년간 매매, 전매, 증여 등으로 권리를 이전 불가합니다. 해당 지역의 LTV, DTI 혜택이 40%로 제한이 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억제가 되고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되고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69곳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하여 지정을 합니다. LTV 60%, DTI 50%의 규제를 받게 되고 첫째, 중도금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또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시흥시 남양주의 투기과열지구가 제외됨으로써 집값 폭등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4개 동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은 제3자와 매매 거래를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갭 투자를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봉쇄를 한 것입니다. 재건축은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만 강남의 경우 세곡동, 개포동, 도곡동, 수서동, 율현동은 지정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왜 서울 주택 공급 물량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로는 주택수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왜 서울로 몰릴까요? 이유는 직주 근접성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서민에게 서울은 실거주, 투자용 둘 다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4개의 동은 마이스 단지가 들어가고 청담대로 개발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 왜 지하철인가? 첫째, 직장인 중에서 50%가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둘째, 역세권, 서울 중심부의 접근성이 높은 아파트를 노려라. 셋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란 무엇인가? 도로가 먹고 사는 걱정을 해소하는 교통 호재라면 철도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1차원적인 의미를 넘어 경제 수준에 맞춰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통 호재입니다. 제1, 2, 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 고속화와 복선화를 목표로 하고 안전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설 역세권 주변 아파트 시세는 3번 요동치게 됩니다. 또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하여 심교원 교수가 말하기를 원래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투기 억제 유입을 목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묶던 그러한 조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인데,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나 마찬가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소액 투자금으로 알짜 투자처를 찾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으로 파생되는 도시철도와 광역급행철도 GTX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가죠. 5호선의 연장은 하남선입니다. 8호선의 연장은 별내선, 4호선 연장은 진접선, 7호선 연장은 양주선인데 이렇게 4개의 전철 연장선에 있는 역세권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권에 혁명을 불러올 GTX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인구 분산을 위해 도입된 GTX입니다. 출퇴근 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시간이 거의 1시간 소요되는데 이것을 2분의 1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GTX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굉장히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각 나라의 출퇴근 시간을 살펴보자면 노르웨이가 14분, 스웨덴이 18분, 미국이 21분, 영국이 22분, 호주가 25분, 독일이 27분, 네덜란드 28분, 오스트리아 29분, 캐나다가 30분. 그런데 한국은 58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GTX가 서울에서 멀수록 투자 가치의 상승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 노선은 파주 운정역에서 시작하여 동탄까지 83km, 현재 80분 걸리는데 20분으로 단축이 되고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마석간 80km에 들어가는데 송도에서 서울역 경우 현재 82분 걸리는데 27분으로 단축 목표입니다. 다음 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74km로서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현재 78분 걸리는데 22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착공됩니다. D 노선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D 노선은 김포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이 아니어도 돈 되는 아파트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토부 보도 자료 안에 답이 있습니다. 김포, 파주, 천안, 계룡, 처인구, 광주시, 남양주, 안성, 여주, 이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물건은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 서울 아파트는 초기 필요 자금이 높아서 목돈이 부족한 서민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넷째, 현금 부자들이 아파트로 부를 축적할 때 옆에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다섯째, 서울에서 연장되는 경기도 신설철도망과 GTX의 해답이 있다. 아까 소개를 해드렸죠. 여섯 번째,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부담 없는 소액으로 역세권에 투자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종전에 1시간 이상 걸린 지역이 전철과 강남 순환 고속도로로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지역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호 부동산 TV 111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였습니다.